자, 안녕하세요, 피드맨. 안녕하십니까, 피드맨입니다. 일단 단독직입적으로 국내 주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볏짚이 요즘 참 말이 많더라고요. 안 좋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단도직입적 대답을 하겠습니다. 볏짚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2024년.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업재해로 좀 선포를 했고요. 좀 아까 농업재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단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게 있겠습니까? 2024년 그 볏짚 생산량에 대한 통계를 좀 제가 봤어요.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에 보게 되면 2024년 그 볏짚 생산량이 아까 약 410만 ton 조금 적게 생산량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라 볏짚이 생산됐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볏짚을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동물용 사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한우 쪽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한우가 사료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과 가을과 지금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가을에는 또 가을 장마 비슷하게 비들도 많이 왔고요. 고온 다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벼멸구라는 게 있어요. 이 벼멸구가 보통 이제 6월부터 중국에서 날라와서 벼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영양분을 뺏어 먹고 괴사시키죠. 지금 거의 추수가 거의 끝났을 건데 벼가 이렇게 쭉 자라는 게 이제 한 색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둥그렇게 괴사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벼멸구가 오기 때문에 농약을 치게끔 돼 있죠. 그럼 농약을 치게끔 되면 이게 나중에 벼를 추수를 하고 그 남아있는 볏짚에 대해서 사료화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문제가 생기게끔 됩니다. 그 농약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볏짚에 해충물이랑 그 농약을 알코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쌀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주 많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한 쌀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이 보통 그 벼의 바깥 부분에 묻게 되죠. 쌀이 밖에 왕겨가 있고 또 왕겨를 이제 벗기고 나면 안에 현미가 있어서 현미를 도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깥 면들이 약간 보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일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농약으로 인한 그 독성 성분을 제거할 수는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약을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반감기라고 그래가지고 농약 성분이 줄어들게끔 되겠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말리는 과정에서 막 비가 오고 이러면 농약을 오늘 뿌렸는데 만약 비가 며칠 후에 온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말아버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9월 말 이후로 벼멸구 때문에 농약을 살포했다면 볏짚에 대해서는 사료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썰어서 땅의 지력을 위해서 그냥 갈아엎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볏짚의 상황을 보면 가장 피해가 큰 데가 이제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전남이고요. 그리고 충남입니다. 볏짚 생산량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볏짚을 생산하는 지역이 1위가 전남, 2위가 충남, 3위가 전북입니다. 벼멸구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져서 볏짚이 생산이 된다고 한들 사료용으로 쓰기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내산 볏짚의 사료화의 양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산 볏짚이 올해 2024년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지역의 볏짚 생산량이 작다 보니 이 볏짚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없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아시는 분들 이제 경상도 볏짚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볏짚이 굉장히 생산량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비례도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좀 안 좋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남하고 충남 쪽에 벼멸구 습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정확한 과학적 수치는 아닌데 저희 주관적인 걸 좀 가미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형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있죠. 옆에 중국이 붙어 있죠. 중국에서 이제 벼멸구가 이제 딱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데 중국에서 가까운 지역이 전라도와 충청도이기 때문에 벼멸구가 습격하는 지역이 거기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4년도 볏짚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독성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수입 조사료로 대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애뉴얼라이 짚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톨페스큐 짚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물건을 사게 되면요 바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부가가치 품목이 아닌 사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이 되게 되는데 지금 오늘자로 물건 미국 쪽에 주문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뒤에 이 물건이 도착을 합니다. 지금 11월 말인데요.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1월 달쯤 들어와서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자가 생산하던 양보다 추가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미국 쪽의 공급자들은 가격을 올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들이 많이 1월 달부터 들어오게 되면 좁은 한반도 축산 시장에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크레스피나 엘리얼이나 볏짚 대체용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다 보면 단가가 떨어질 것이고 이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난 거는 어떻게든 나중에 손해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나 수입되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와서 이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왕창 들어와서 시장이 무너지고 가격이 싸지고 또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물건이 모자라 가지고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축산 시장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수입하시는 분이나 이 사료를 써주시는 분들이나 국내산 조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좋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오랫동안 수요와 공급이 그냥 이쁘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피드맨의 바람입니다. 올해 그 7, 8월만 돼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날씨가 좋았고요. 그리고 또 태풍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올해 볏짚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수입업자들은 이 수입조사료는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을 장마도 왔고요. 온도도 너무 높았고 겸열구의 습격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볏짚 시장이 농약 살포로 인해 독성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볏짚의 상황이 좋지 않다. 제가 오늘 지금 수입 조사료를 하는 업자가 감히 국내산 볏짚에 대해서 시절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볏짚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볏짚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또 볏짚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축주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이용하시는 데들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또 수입산 집종들이 커버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나라 축산시장을 이쁘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이 피드맨의 생각이었습니다. 피드맨이었습니다.